여기 믿기 힘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탈리아 미슐랭 3스타 셰프가 한국의 냉장고 하나 때문에 자신의 30년 요리 철학을 완전히 뒤집었다고 하는데요. 평생 유럽 최고급 식재료만 다뤄온 그가 한국 가정집 주방에 있는 김치냉장고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 냉장고 안에서 발견한 진실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죠. 도대체 김치냉장고 안에 무엇이 있었기에 세계적인 셰프가 이토록 극적인 변화를 겪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이 이 채널을 지켜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역도 댓글로 소통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2024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주방에 마르코 로시가 서 있었습니다. 밀라노에서 25년간 미슐랭 3스타를 지켜온 그였죠. 그의 손에는 이탈리아산 치즈와 프로슈토가 들려 있었어요. 이번 한국 방문은 아시아 발효식품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발효의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이탈리아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는 최소 24개월 숙성됩니다. 발사믹 식초는 12년을 기다려야 하죠. 마르코는 이런 전통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첫날 저녁, 그는 한국인 요리사 김지현을 만났어요. 62세의 김지현은 전주 김치명인이었습니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그녀는 40년간 김치만 담가왔죠. 레스토랑 주방에서 두 사람이 마주했습니다. 김지현이 조용히 말했어요. 내일 제 집에 오시겠습니까? 김치 담그는 법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마르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회의적이었습니다. 발효 채소 하나 만드는데 뭐가 그리 대단하겠어. 그는 이미 사워크라우트도 만들어봤고 일본 츠케모노도 연구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마르코는 김지현의 집을 찾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옥이었어요. 마당에는 온기가 가득했죠. 김지현이 대문을 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사람은 주방으로 갔어요. 그런데 마르코의 눈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주방 한쪽에 일반 냉장고보다 훨씬 큰 검은색 가전제품이 서 있었어요. 크기는 작은 옷장만 했습니다. 표면은 유광 블랙이었고 터치스크린이 달려 있었죠. 마르코가 물었습니다. 저건 뭡니까? 김지현이 대답했어요. 김치냉장고입니다. 마르코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냉장고요. 이미 냉장고가 하나 있는데요. 김지현이 설명했죠. 이건 김치 전용입니다. 김치는 특별한 온도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마르코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냉장고 하나로 모자라 두 개를 쓴다니. 얼마나 비효율적인가. 이탈리아에서는 모든 식재료를 한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구역만 잘 나누면 되죠. 김지현이 김치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내부는 세 칸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각 칸마다 다른 정도의 김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위쪽은 갓 담근 김치였고 중간은 익어가는 김치, 아래는 완전히 익은 묵은지였어요. 김지현이 말했죠. 각 칸의 온도가 다릅니다. 위는 영상 2도, 중간은 영상 1도, 아래는 영하 1도예요. 마르코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 정도 온도 차이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김지현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김치에게는 생명과 같습니다. 마르코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유럽 최고의 냉장 시스템을 사용해봤어요. 독일제 리버 냉장고는 섭씨 0.1도 단위로 조절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죠. 굳이 음식마다 냉장고를 따로 둘 필요가 있을까? 그는 김치 냉장고가 한국인들의 과잉 소비 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케팅에 속아 불필요한 가전을 사는 거라고요. 김지현은 마르코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김치를 꺼내 마르코에게 맛보게 했죠. 마르코가 김치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신선한 산미가 입안에 퍼졌어요. 유산균의 깊은 맛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죠. 맛있네요. 하지만 이 정도는 일반 냉장고에서도 가능할 겁니다. 김지현이 작게 웃었어요. 정말 그럴까요? 마르코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온도만 낮추면 발효는 늦춰집니다. 그게 냉장의 원리 아닙니까? 김지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마르코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르코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김치 냉장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냉장고 하나에 수백만 원을 쓰는 걸까? 그는 노트북을 켰어요.
한국 김치냉장고 시장을 검색했습니다. 결과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한국 가정의 80% 이상이 김치냉장고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연간 판매량은 200만 대가 넘었죠. 시장 규모는 2조 원에 달했어요. 마르코는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이유가 뭐지? 다음 날 아침, 마르코는 서울 시내 대형 가전 매장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종류의 김치 냉장고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삼성, LG, 위니아딤체 등 여러 브랜드였죠. 가격표를 보고 마르코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장 저렴한 모델도 80만 원이었어요. 프리미엄 모델은 300만 원을 넘었습니다. 그는 매장 직원에게 물었어요. 이게 다 필요한 겁니까? 직원이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죠. 김치는 한국인의 주식입니다. 제대로 보관하려면 전용 냉장고가 필수예요. 마르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탈리아에서 300만 원이면 고급 와인셀러를 살 수 있습니다. 프랑스제 치즈 숙성고도 구입 가능하죠. 그런데 발효 채소 하나 보관하는데 그 돈을 쓴다니. 그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한국인들이 냉장고 회사의 마케팅에 완전히 넘어간 거야. 김치는 원래 땅에 묻어 보관했잖아. 그게 전통 아닌가? 이 비싼 기계는 불필요한 사치일 뿐이야. 매장을 나오면서 마르코는 동료 셰프 안토니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안토니오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마르코가 말했죠. 안토니오, 여기 한국 사람들 완전히 미쳤어. 김치 하나 보관하는데 냉장고를 따로 사. 그것도 300만 원짜리를. 안토니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문화가 다르잖아. 마르코는 고개를 저었어요. 문화 문제가 아니야. 이건 비효율이라고. 안토니오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김치는 맛있었어. 마르코가 잠시 멈칫했어요.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김지현이 준 김치는 정말 훌륭했죠. 발효의 깊이가 달랐어요. 마르코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맛은 좋았어. 하지만 그게 냉장고 때문인지는 모르겠어. 안토니오가 웃었죠. 그럼 한번 제대로 알아봐. 넌 원래 그런 스타일이잖아. 마르코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오후 마르코는 서울 시내 식당가를 돌아다녔어요. 작은 식당부터 고급 한정식집까지 여러 곳을 방문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모든 식당에 김치 냉장고가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심지어 작은 분식집에도 있었죠. 한 식당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김치 냉장고가 꼭 필요합니까? 주인이 대답했어요. 김치가 일반 냉장고에서는 금방 씌어집니다. 온도가 안 맞으면 물러지고요. 손님들이 바로 알아챕니다. 마르코는 여전히 납득이 안 됐습니다. 그는 30년간 발효식품을 다뤄왔어요. 치즈, 살라미, 프로슈토 모두 정교한 온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반 냉장고로도 충분했죠.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다면 작은 온도계와 습도계면 됩니다. 수백만 원짜리 전용 냉장고는 과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이것이 한국 특유의 과잉 소비 문화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마르코는 김지현에게 연락했어요.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고 했죠. 김지현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두 사람은 전통 찻집에서 만났어요. 마르코가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정말 김치 냉장고가 필요합니까? 저는 30년간 발효를 연구했지만 그런 장비 없이도 완벽한 발효를 만들어 왔습니다. 김지현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어요. 셰프님, 김치는 다릅니다. 마르코가 반박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발효는 발효입니다. 온도와 시간, 미생물의 활동일 뿐이죠. 김지현이 조용히 말했어요. 김치에는 300종 이상의 유산균이 있습니다. 각 균주마다 최적 온도가 달라요. 발효 단계마다 주도하는 균이 바뀝니다. 그 변화를 정밀하게 관리해야 진짜 김치가 됩니다. 마르코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그건 이론일 뿐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게까지 정밀할 필요가 있나요? 김지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얼굴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셰프님은 아직 모르십니다. 김치 냉장고는 단순한 보관 장치가 아니에요. 발효를 살아있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마르코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과장이야. 마케팅 문구를 그대로 믿는 거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방식을 믿습니다. 김지현은 그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말했죠. 직접 경험해보세요. 그럼 알게 될 겁니다. 마르코는 김치 냉장고의 실체를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과학자처럼 접근하기로 했죠.
그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가전 박람회를 찾았어요. 거기서 김치냉장고 제조사들이 부스를 차렸습니다. LG전자 부스가 가장 컸어요. 마르코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부스에는 최신 김치냉장고가 전시되어 있었죠. 투명 유리로 된 모델도 있어서 내부 구조가 보였어요. 직원이 다가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델은 5도어 김치냉장고입니다. 총 5개의 독립된 냉각 구역이 있어요. 각 구역마다 온도를 섭씨 0.5도 단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르코가 물었어요. 일반 냉장고와 뭐가 다릅니까? 직원이 대답했죠. 일반 냉장고는 단순히 식품을 차갑게 유지합니다. 하지만 김치냉장고는 발효를 관리해요. 냉각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마르코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냉각은 냉각 아닙니까? 직원이 웃으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일반 냉장고는 컴프레서 냉각 방식입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강하게 냉각하고 내려가면 멈추죠. 온도 편차가 큽니다. 하지만 김치냉장고는 펠티의 소자와 인버터 제어를 함께 씁니다.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요. 편차가 0.3도 이내입니다. 마르코의 눈빛이 조금 변했어요. 0.3도요. 직원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습도 관리도 중요합니다. 일반 냉장고는 습도가 불규칙해요. 건조해지거나 과습해지죠. 김치냉장고는 습도를 70에서 85% 사이로 유지합니다. 김치가 마르지도 물러지지도 않게요. 또한 산소 농도도 조절합니다. 혐기성 발효를 최적화하는 거죠. 마르코는 턱을 만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뭔가 계산이 시작됐어요. 마르코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 기술로 다른 발효식품도 보관할 수 있겠네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일부 유럽 고객들은 치즈나 와인 보관에도 사용합니다. 하지만 주 목적은 김치예요. 한국 김치의 복잡한 발효 과정에 최적화되어 있죠. 마르코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복잡한 발효라니. 김치가 그렇게까지 정교할까? 여전히 과장된 마케팅처럼 들렸어요. 박람회를 나온 마르코는 카페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김치 발효에 대해 검색했어요. 놀랍게도 수많은 과학 논문이 나왔습니다. 김치 발효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류코노스톡 메센테로이데스라는 균이 초기 발효를 주도합니다. 이 균은 영상 5도에서 15도에서 활동해요. 그 다음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이 주도권을 잡죠. 이 균은 영상 0도에서 5도를 선호합니다. 마르코는 논문을 더 읽었습니다. 각 발효 단계마다 생성되는 물질이 달랐어요. 초기에는 만니톨과 덱스트란이 만들어집니다. 중기에는 젖산과 초산이 축적되죠. 후기에는 아미노산과 펩타이드가 증가합니다. 온도가 1도만 달라져도 이 과정이 완전히 바뀐다고 했어요. 마르코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과학적이네. 그는 김지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혹시 김치냉장고 제조사 연구소를 방문할 수 있을까요? 김지현이 곧바로 답장했어요. 제 지인을 소개해드리죠. LG전자 연구원입니다. 다음 날 마르코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LG전자 R&D 센터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박성민 수석 연구원을 만났어요. 박성민은 흰 실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예리한 눈빛이 빛났죠. 박성민이 마르코를 실험실로 안내했습니다. 실험실에는 수십 대의 김치 냉장고가 가동 중이었어요. 각 냉장고마다 센서가 달려 있었죠. 컴퓨터 화면에는 온도, 습도, pH, 산소 농도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박성민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저희는 15년간 김치 발효를 연구했습니다. 10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축적했죠. 그 결과 최적의 발효 곡선을 찾아냈어요. 마르코가 그래프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 곡선대로 온도를 조절한다는 말입니까? 박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예를 들어 배추김치는 첫 3일간 영상 5도에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 7일간 영상 2도로 내려가죠. 이후 장기 보관 시 영상 0도에서 영하 1도로 유지합니다. 이렇게 해야 김치가 쉬지 않고 적당히 익어요. 마르코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세밀하게 관리한다니. 박성민이 냉장고 하나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투명한 용기에 담긴 김치가 있었어요. 각 용기마다 날짜와 온도가 적혀 있었죠. 박성민이 말했습니다. 같은 김치를 다른 온도에서 보관한 실험입니다. 일반 냉장고에 넣은 김치는 2주 만에 씌어졌어요. 김치 냉장고에 넣은 건 3개월이 지나도 최상의 맛을 유지합니다.
마르코는 두 김치를 맛봤습니다. 차이는 명확했어요. 일반 냉장고 김치는 과도하게 신맛이 났습니다. 김치 냉장고 김치는 상쾌하고 깊은 맛이 있었죠. 마르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속으로 뭔가 균열이 생기는 느낌이었어요. 혹시 내가 틀렸나? 하지만 여전히 한편으로는 의심이 남았습니다. 실험실 환경과 실제 가정은 다르잖아. 마르코가 물었어요. 그럼 이 기술이 정말 가정에서도 작동합니까? 박성민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 500만 대 이상의 김치 냉장고가 있습니다. 모두 작동하고 있죠. 마르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연구소를 나온 마르코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어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김치 냉장고를 너무 쉽게 판단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인정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직접 실험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과학자답게 스스로 검증하는 거죠. 다음 날 마르코는 전통시장에 갔습니다. 광장시장이었어요. 그곳에서 갓 담근 배추김치 5kg을 샀습니다. 김치를 판매하는 할머니에게 물었죠. 이걸 어떻게 보관해야 합니까?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김치 냉장고에 넣으세요. 그래야 오래 먹을 수 있어요. 마르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마르코는 김치를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호텔방 일반 냉장고에 넣었어요. 두 번째는 김지연에게 부탁해 그녀의 김치 냉장고에 보관했습니다. 세 번째는 상온에 놔뒀죠. 일주일 후 결과를 비교하기로 했어요. 마르코는 매일 새 김치의 맛을 확인했습니다. 첫날에는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이틀째도 비슷했죠. 하지만 사흘째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상온에 둔 김치는 급격히 씌어졌어요. 거품이 생기며 발효가 과도하게 진행됐습니다. 일반 냉장고 김치도 신맛이 강해지기 시작했죠. 반면 김치 냉장고 김치는 여전히 신선했어요. 아삭한 식감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마르코는 놀랐습니다. 온도 차이만으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온 김치는 완전히 물러졌어요. 먹을 수 없는 수준이었죠. 일반 냉장고 김치는 지나치게 시고 질감도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김치 냉장고 김치는 여전히 훌륭했어요. 오히려 처음보다 더 깊은 맛이 났습니다. 발효가 이상적으로 진행된 거죠. 마르코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냉장이 아니야. 발효를 조절하는 거야. 마르코는 김지연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집 거실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김치 냉장고는 정말 다르더군요. 김지현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마르코가 물었죠. 하지만 아직도 궁금합니다. 도대체 이 기술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한국이 언제부터 이런 정밀 냉장 기술을 가진 건가요? 김지현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냉장고는 1995년에 처음 나왔어요. 만도 기계가 위니아딤체라는 이름으로 출시했죠. 처음엔 시장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도 의심했거든요. 셰프님처럼요. 하지만 사용해본 사람들이 입소문을 냈어요. 김치 맛이 완전히 다르다고요. 그 후 삼성과 LG가 뛰어들었습니다. 경쟁하며 기술이 발전했죠. 마르코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30년 전부터요. 김지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처음엔 단순한 저온 저장고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발전했어요. 2000년대에 다실 냉각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2010년대에는 IoT가 접목됐죠. 지금은 인공지능이 발효를 예측합니다. 사용자의 취향을 학습해 최적의 맛을 만들어내요. 마르코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인공지능까지요. 김지현이 자신의 김치 냉장고를 가리켰습니다. 이 냉장고는 제30년 김치 데이터를 학습했어요. 배추 품종, 소금 농도, 계절에 따라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합니다. 제가 손대지 않아도 완벽한 김치가 만들어지죠. 마르코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냉장고가 아니었어요. 발효 관리 시스템이었죠. 30년간의 기술 축적이 만든 결과물이었습니다. 마르코는 다시 박성민을 찾아갔습니다. 연구소에서 박성민은 더 많은 것을 보여줬어요. 김치 냉장고 내부의 센서 시스템이었습니다. 온도 센서 12개, 습도 센서 8개, pH 센서 4개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했어요. 이 데이터는 클라우드로 전송됐습니다. 인공지능이 분석해 최적의 냉각 패턴을 결정했죠. 마르코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거의 과학 실험실 수준이네요. 박성민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김치 냉장고를 가정용 발효 연구소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밀하게 만든 겁니다. 마르코가 물었죠. 이 기술을 다른 나라에도 수출합니까? 박성민이 대답했어요. 네, 하지만 주로 한인 커뮤니티에서 사용됩니다. 아직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필요성을 못 느끼거든요. 마르코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처럼요. 그날 밤 마르코는 안토니오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안토니오, 내가 완전히 틀렸어. 김치 냉장고는 정말 대단해. 안토니오가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서 이제 하나 살 거야. 마르코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진지하게 고려 중이야. 이탈리아로 가져가서 내 발효식품에 써보고 싶어. 안토니오가 놀라서 물었어요. 진심이야. 마르코가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야. 이건 혁명이야. 마르코는 LG전자에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한 달간 최신형 김치 냉장고를 사용해보고 싶다고 했죠. 회사는 흔쾌히 승낙했어요. 마르코가 머무는 호텔 스위트룸에 김치 냉장고가 설치됐습니다. 검은색 5도어 프리미엄 모델이었죠. 터치스크린에는 인공지능 메뉴가 있었어요. 마르코는 설렘과 호기심이 섞인 눈빛으로 냉장고를 바라봤습니다. 박성민이 직접 와서 사용법을 알려줬어요. 각 칸마다 다른 식품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김치뿐 아니라 치즈, 발효육, 와인도 가능하죠. 온도와 습도를 세밀하게 설정하세요. 인공지능 모드를 켜면 자동으로 최적화됩니다. 마르코가 물었습니다. 제 이탈리아 식재료로도 실험해 볼 수 있나요? 박성민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그게 바로 저희가 원하는 겁니다. 마르코는 즉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탈리아에서 공수한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를 넣었어요. 24개월 숙성된 치즈였죠. 온도는 섭씨 4도, 습도는 75%로 설정했습니다. 일반 냉장고에도 같은 치즈를 보관했어요. 비교 실험이었죠. 다음으로 살라미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담근 사우어크라우트도 넣었어요. 각각 최적의 환경을 설정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르코는 매일 식재료들을 확인했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김치 냉장고에 보관한 치즈는 숙성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맛이 더 깊어졌습니다. 일반 냉장고 치즈는 건조해지며 품질이 떨어졌죠. 살라미도 마찬가지였어요. 김치 냉장고 살라미는 적절한 습도 덕분에 표면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맛과 향이 더 풍부해졌죠. 가장 놀라운 건 사우어크라우트였습니다. 일반 냉장고에서는 발효가 거의 멈췄어요. 맛의 변화가 없었죠. 하지만 김치 냉장고에서는 발효가 천천히 진행됐습니다. 2주 후 맛을 봤을 때 마르코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내가 평생 만든 것 중 최고야. 신맛과 감칠맛의 균형이 완벽했습니다. 유산균의 깊이가 달랐어요. 마르코는 흥분해서 김지현에게 연락했습니다. 김지현이 호텔로 찾아왔어요. 마르코가 자신이 만든 사우어크라우트를 내밀었죠. 한번 드셔보세요. 김지현이 한 입 먹고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훌륭하네요. 김치와 비슷한 깊이가 느껴져요. 마르코가 말했습니다. 이 냉장고 덕분입니다. 온도와 습도가 완벽하게 유지되니 발효가 이상적으로 진행됐어요. 김지현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김치 냉장고는 단순한 보관 장치가 아닙니다. 발효를 살리는 도구예요. 마르코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이건 발효 예술가를 위한 캔버스예요. 온도와 습도라는 붓으로 시간이라는 캔버스에 맛을 그리는 겁니다. 김지현이 박수를 쳤어요. 완벽한 표현이네요. 마르코는 더 나아갔습니다. 김치를 직접 담그기로 한 거죠. 김지현의 지도 아래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었어요. 젓갈, 고춧가루, 마늘, 생강을 섞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작업이었지만 마르코는 금방 적응했어요. 30년 요리 경력이 빛을 발했죠. 김치를 담가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온도는 영상 5도로 설정했어요. 3일 후 마르코는 김치를 꺼내 맛봤습니다. 놀라운 맛이었어요. 적당히 익어 신선한 산미가 살아있었죠. 아직 아삭한 식감도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마르코는 감격했어요. 이게 바로 김치구나. 일주일 후에는 맛이 더 깊어졌습니다. 유산균이 만든 복합적인 풍미가 입안 가득 퍼졌어요. 마르코는 안토니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안토니오, 나 김치 만들었어. 안토니오가 웃으며 대답했죠. 진짜야.
어때? 마르코가 김치를 화면에 보여줬습니다. 완벽해. 내 인생 최고의 발효식품 중 하나야. 이 냉장고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안토니오가 물었어요. 그럼 이탈리아로 가져갈 거야. 마르코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레스토랑에 꼭 필요해. 안토니오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마르코는 서울 최고급 한식당에서 요리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이 만든 김치를 내밀었어요. 요리사들이 맛보고 놀랐습니다. 외국인이 만들었다고는 믿기지 않는 맛이었죠. 한 셰프가 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맛을 내셨습니까? 마르코가 대답했습니다. 김치 냉장고입니다. 이 기계가 제 스승이었어요. 요리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저녁 마르코는 호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김치 냉장고 앞에 서서 생각에 잠겼어요. 나는 30년간 발효를 연구했다. 치즈, 살라미, 와인을 다뤘다. 하지만 이 작은 나라 한국이 만든 냉장고에서 새로운 세계를 봤다. 이건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다. 과학이고 예술이며 철학이다. 마르코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겸손을 배웠다. 마르코의 변화는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인스타그램에 김치 냉장고와 자신이 만든 발효식품 사진을 올렸어요. 캡션에는 이렇게 썼죠. 이건 냉장고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게시물은 순식간에 바이럴됐습니다. 유럽 셰프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정말입니까? 과장 아닙니까? 마르코는 하나하나 답글을 달았습니다. 직접 경험해보세요. 제 말을 믿게 될 겁니다. 프랑스 미슐랭 2스타 셰프 장 피에르가 연락해왔습니다. 마르코, 농담이 아니라면 나도 그 냉장고를 써보고 싶네. 마르코가 답했죠. 농담 아니야. 나는 30년 만에 새로운 발효 세계를 발견했어. 이탈리아로 돌아가면 우리 레스토랑에 설치할 거야. 장 피에르는 놀랐어요. 그 정도로 확신하는 거야. 마르코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요리 인생을 걸고 말하는 거야. 며칠 후 마르코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 주요 언론사와 유럽 미식 전문지 기자들이 모였어요. 마르코가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의 김치 냉장고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처음 이 냉장고를 봤을 때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과잉 소비의 산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완전히 틀렸습니다. 마르코가 계속 말했습니다. 김치 냉장고는 30년간의 연구 개발 결과입니다. 온도, 습도, 산소 농도를 정밀하게 제어해요. 발효를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죠. 저는 이 냉장고로 제 발효식품의 품질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살라미, 사우어크라우트 모두 더 나은 결과를 냈어요. 기자들이 놀라서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릅니까? 마르코가 설명했습니다. 일반 냉장고는 온도 편차가 2도에서 3도입니다. 하지만 김치 냉장고는 0.3도 이내예요. 이 차이가 발효균의 활동을 완전히 바꿉니다. 또한 습도 관리가 탁월합니다. 제 치즈가 건조해지지 않고 완벽하게 숙성됐어요. 이건 일반 냉장고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도 사용할 계획입니까? 마르코가 단호하게 대답했죠. 물론입니다. 이미 LG전자와 협의 중이에요. 밀라노 레스토랑에 세 대를 설치할 겁니다. 하나는 치즈용, 하나는 발효육용, 하나는 채소 발효용이죠. 제 동료 셰프들에게도 추천할 겁니다. 이건 전문 요리사들이 꼭 써야 할 도구예요. 기자회견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갔습니다.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일주일 만에 200만 뷰를 넘었죠. 댓글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미슐랭 셰프가 이렇게까지 극찬하다니. 한국 기술 정말 대단하네. 나도 김치 냉장고 사야겠어. 마르코는 댓글들을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가고 있구나. 유럽 미식 전문지 고메 매거진이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비밀 무기, 김치 냉장고가 유럽 셰프들을 사로잡다였어요. 기사에는 마르코의 인터뷰가 실렸죠. 마르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은 수백 년간 발효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보관과 숙성 기술에서는 한국이 앞서 있어요. 김치 냉장고는 그 증거입니다. 독일 가전 전문지도 김치 냉장고를 분석했습니다. 기술적 측면을 깊이 파고들었어요. 펠티의 소자, 인버터 제어, 다실 냉각 시스템 등을 자세히 설명했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김치 냉장고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 냉장 기술이다. 독일 기술자들도 배울 점이 많다. 마르코는 이 기사를 SNS에 공유했어요. 독일 사람들조차 인정한다고요. 미국 뉴욕타임스도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 김치 냉장고 세계 발효식품 시장을 흔들다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는 한국 김치 냉장고가 단순한 가전이 아니라 식문화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르코 같은 세계적 셰프들이 앞다투어 구매하고 있다고 했죠.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올랐습니다. CNN도 마르코를 인터뷰했습니다. 방송에서 마르코는 자신의 레스토랑 주방을 보여줬어요. 새로 설치된 김치 냉장고 세대가 나란히 서 있었죠. 마르코가 설명했습니다. 이 냉장고들이 제 요리를 바꿨어요. 이제 저는 발효를 더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손님들의 반응도 달라졌죠. 맛이 확실히 다르다고 합니다. 영국 BBC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김치 냉장고의 역사와 기술을 다뤘어요. 마르코도 출연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죠. 저는 한국에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작은 나라가 만든 작은 냉장고가 제 오만함을 깨뜨렸어요. 이제 저는 세계 어디에든 배울 것이 있다는 걸 압니다. 다큐멘터리는 에미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한국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김치 냉장고를 K기술의 상징으로 선정했어요. 해외 박람회에 적극 홍보하기 시작했죠. 마르코는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그는 유럽 각지의 미식 행사에 참석해 김치 냉장고를 소개했어요. 청중들은 열광했습니다. 마르코는 밀라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예전의 마르코가 아니었어요. 레스토랑 주방에 설치된 김치 냉장고 앞에서 그는 매일 새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이탈리아 전통 발효식품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기 시작했죠. 고르곤졸라 치즈를 더 섬세하게 숙성시켰어요. 브레사올라는 완벽한 식감을 얻었습니다. 동료 셰프 안토니오도 김치 냉장고를 구입했습니다. 로마 레스토랑에 설치한 후 연락이 왔어요. 마르코, 내 말이 맞았어. 이건 혁명이야. 내 프로슈토가 완전히 달라졌어. 마르코가 웃으며 대답했죠. 그렇지. 나도 그랬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셰프야. 두 사람은 함께 김치 냉장고를 활용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코는 이탈리아 요리학교에서 특별 강의를 했습니다. 주제는 발효와 보관의 과학이었어요. 그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저는 한국에 가기 전까지 교만했습니다. 유럽 기술이 최고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작은 냉장고가 제 편견을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은 많아요. 학생들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이탈리아 전통은 어떻게 되나요? 마르코가 대답했어요. 전통은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발전도 필요해요. 김치 냉장고는 우리 전통을 더 잘 보존하는 도구예요. 파르미지아노를 더 완벽하게 숙성시키고 살라미를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죠. 기술과 전통은 대립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마르코는 김지현과 계속 연락했습니다. 화상통화로 자주 이야기를 나눴어요. 김지현이 새로운 김치 레시피를 알려주면 마르코가 이탈리아식으로 응용했죠. 반대로 마르코가 이탈리아 발효 기술을 공유하면 김지현이 한국식으로 변형했습니다. 두 사람은 문화를 넘어선 진정한 동료가 됐어요. 어느 날 마르코는 박성민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박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만든 냉장고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저는 이제 발효를 새로운 눈으로 봅니다. 앞으로도 한국 기술을 응원하겠습니다. 박성민이 답장했죠. 셰프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셰프님 같은 분이 인정해 주셔서 저희 팀이 큰 힘을 얻었어요. 함께 더 나은 기술을 만들어가요. 마르코는 이탈리아 언론과도 인터뷰했습니다. 라 레푸블리카 신문이 일면에 그의 이야기를 실었어요. 제목은 미슐랭 셰프가 한국에서 배운 겸손이었습니다. 기사는 마르코의 변화를 깊이 있게 다뤘죠. 한때 유럽 기술의 우월성을 믿었던 셰프가 한국 김치 냉장고를 통해 편견을 깨뜨렸다고요. 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도 마르코를 조명했습니다. 기사 제목은 발효의 새로운 지평, 한국 기술이 유럽을 깨우다였어요. 마르코의 인터뷰가 실렸죠. 저는 부끄럽습니다. 한국 기술을 처음 봤을 때 무시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무지였습니다. 한국은 30년간 이 분야를 연구했고 세계 최고가 됐어요. 우리 유럽도 배워야 합니다. 독일 셰프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베를린의 유명 레스토랑들이 김치 냉장고를 도입했어요. 독일 미슐랭 가이드에 실린 레스토랑만 20곳이 넘었죠. 그들은 독일 전통 사워크라우트를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맛의 깊이가 완전히 달랐죠. 독일 언론은 한국 김치 냉장고 열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세계적 레스토랑 엘블리 출신 셰프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분자 요리의 대가들이 김치 냉장고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발효를 더욱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됐죠. 새로운 요리 기법들이 탄생했습니다. 스페인 미식계는 한국 기술에 감탄했어요. 마르코는 유럽 셰프 컨퍼런스에서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청중은 500명이 넘는 유럽 최고의 셰프들이었어요. 마르코가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실수를 고백하려 합니다. 저는 한국 김치냉장고를 처음 봤을 때 비웃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오만함이었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마르코가 계속 말했죠.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발효 보관 기술에서는 세계를 앞섰어요.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워야 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좋은 것은 어디서든 받아들여야 합니다. 청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마르코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025년 봄, 마르코는 다시 서울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유럽 유명 셰프 15명과 함께였죠. 그들은 한국 김치냉장고 기술을 직접 배우러 온 겁니다. 마르코가 주선한 연수 프로그램이었어요. LG전자 연구소에서 일주일간 교육을 받기로 했습니다. 김지현이 공항에서 마르코를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포옹했어요. 오랜만이에요. 김지현이 말했죠. 마르코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이번에는 친구들을 데려왔어요. 모두 김치냉장고를 배우고 싶어 해요. 김지현이 미소 지었습니다. 환영합니다. 한국 기술을 함께 나눠요. 연수 프로그램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유럽 셰프들은 김치냉장고의 원리를 깊이 이해했어요. 박성민과 연구팀이 상세하게 설명했죠. 온도 제어 알고리즘, 습도 관리 시스템, 인공지능 학습 방법까지 모두 공개했습니다. 셰프들은 감탄했어요. 한 프랑스 셰프가 말했습니다. 이건 과학이에요. 예술과 과학의 완벽한 결합이죠. 마지막 날, 마르코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국과 유럽 셰프들이 함께하는 만찬이었어요. 메뉴는 김치냉장고로 만든 발효식품들로 구성했습니다. 한국 김치, 이탈리아 치즈, 독일 사워크라우트, 프랑스 살라미가 한 상에 올랐죠. 동서양의 발효 문화가 조화를 이뤘습니다. 만찬 중에 마르코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1년 전 저는 이곳에 와서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겸손입니다.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훌륭한 기술이 많다는 거죠. 한국 김치냉장고가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이제 저는 세계 어디든 배울 준비가 돼 있어요. 청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김지현도 일어나 말했습니다. 마르코 셰프님, 감사합니다. 셰프님이 우리 기술을 인정해 주셔서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서로 배운다는 거죠. 우리도 유럽 발효 전통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함께 성장해요. 마르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어요. 유럽 셰프들은 각자 김치 냉장고를 구입했습니다. 총 20대가 유럽으로 배송될 예정이었어요. LG전자와 삼성전자는 유럽 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전문 요리사 대상 프리미엄 라인을 개발하기로 했죠. 마르코가 제품 개발 자문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마르코는 서울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김지현의 집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마르코가 말했습니다.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당신 덕분입니다. 김지현이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셰프님이 열린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게 없었다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었을 겁니다. 마르코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김치냉장고는 어떻게 발전할까요? 김지현이 대답했어요. 더 정밀해질 거예요. 개인 맞춤형 발효가 가능해지겠죠. 각자의 취향에 맞춘 완벽한 발효를 만들어낼 겁니다. 마르코는 상상했습니다. 그런 미래가 온다면 요리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 이르겠네요. 김지현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세계로 퍼져나갈 거예요. 김치뿐 아니라 모든 발효식품에 적용되겠죠. 유럽 치즈, 일본 미소, 중동 요구르트까지요. 발효는 인류 공통의 문화니까요. 마르코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 기술이 있겠군요. 김지현이 대답했죠. 우리 모두의 기술이 될 겁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르코는 SNS에 마지막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한국에서의 1년, 제 인생 최고의 배움이었습니다. 김치냉장고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에요. 문화이고 과학이며 미래입니다. 세계 모든 셰프들에게 권합니다. 편견을 버리고 배우세요. 한국에서 저는 요리가 아닌 삶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게시물은 순식간에 10만 좋아요를 넘었습니다. 밀라노로 돌아온 마르코는 레스토랑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발효 전용 공간을 마련했어요. 김치 냉장고 5대가 설치됐습니다. 그는 새로운 메뉴를 선보였죠. 한국식 발효 기법을 적용한 이탈리아 요리였어요. 손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미슐랭 가이드는 그에게 다시 3스타를 수여했습니다. 안토니오도 성공했습니다. 로마 레스토랑이 미슐랭 3스타에 올랐어요. 심사위원들은 발효의 깊이를 극찬했죠. 안토니오가 마르코에게 전화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한국 기술 덕분이야. 마르코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 우리가 배우려는 자세를 가졌기 때문이야.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김치냉장고 붐이 일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만 5만 대가 유럽으로 수출됐어요. 프리미엄 레스토랑의 70%가 김치냉장고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세계 미식계를 바꾸고 있었죠. 언론들은 K기술의 승리라고 보도했습니다. 마르코는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겸손의 맛, 한국 김치냉장고가 가르쳐준 것들이었어요. 책에는 자신의 편견과 그것을 깨트린 과정이 솔직하게 담겼습니다. 출판사들이 경쟁적으로 계약을 제안했죠. 책은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 확실했습니다. 지금도 마르코는 매일 아침 김치냉장고 앞에 섭니다. 그 안에 담긴 발효식품들을 확인하며 생각하죠. 이 작은 기계가 내 인생을 바꿨어. 30년 요리 경력보다 더 큰 교훈을 줬어.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은 끝이 없어. 그는 미소를 지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발효 실험을 할 거예요. 한국과 유럽은 이제 발효 기술의 동반자가 됐습니다. 서로의 전통을 존중하며 함께 발전하고 있죠. 김치냉장고는 그 시작점이었어요. 작은 냉장고 하나가 두 대륙을 연결한 겁니다. 마르코는 생각합니다. 기술은 국경을 넘어. 좋은 것은 함께 나누는 거야. 그게 진정한 요리의 정신이야.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김치냉장고에 대한 경험이나 발효식품 이야기도 좋아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